안녕하세요. 문해창작 수업 강사 노현진입니다. 이번 6차시 수업은 지난 차시에 작성했었던 산문시, 그 산문시를 가지고 수정 및 완성하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라는 마음으로 하면 돼요. 이 수업을 즐기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이번 6차시 수업의 학습 목표는 산문시를 수정하여 완성해 봅시다. 포에트리 슬램을 통해 표현해 봅시다. 학습 내용은 묘사와 심상, 운율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난 차시에 작성한 산문시를 완성해 보자. 포에트리 슬램은 무엇인가? 입니다. 사실 시에 대해서만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면 16차시 전부를 다 수업을 해도 모자라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다양하게 접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 이 정도는 창작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 최소한의 것들, 그리고 꼭 알아봐야만 하는 것들을 골라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정의를 기준으로 해서 간단한 특징을 알아보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 어렵나요? 어떤가요? 너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번 차시의 학습 자료입니다. 1. 심상과 묘사에 집중해서 수정하고 2. 입으로 소리내서 발음하면서 수정하고 네, 수정하는 게 다예요. 그러니 화이팅하고 수업을 할게요. 1. 묘사란 무엇인가? 묘사의 정의. 표준국어 대사전.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 따위를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함.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어떤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있는 그대로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나타냄. 이제 두 문장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글로, 언어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어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언어로 표현한 것. 그렇게 되겠죠? 어떤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관찰이에요. 관찰을 해야 해요. 우선 우리가 봐야 그것이 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대신 그냥 보면 안 되고 관찰을 해야 해요. 내 앞에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걸 자세히 보는 거예요.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촉감은 어떤지, 향은 좋은지 같이 표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물건과 비슷한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모양이 비슷한 것, 쓰임새가 비슷한 것, 가격이 비슷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물건을 봤을 때 드는 내 느낌이 비슷한 것,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관찰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묘사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야. 관찰을 해서 표현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 심상이란 무엇인가? 심상, 마음심의 코끼리상 혹은 모양상. 간단하게 마음의 모양, 마음의 형상. 한자를 두 종류로 써요. 모양상은 그렇다 치고 코끼리상이 여기서 왜 나올까요? 옛날 중국에는 코끼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코끼리가 일찍 사라지는 바람에 더는 코끼리를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코끼리의 형태를 상상으로 마음으로 그려서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코끼리상이라는 한자에 형상, 모양이라는 의미가 추가되었어요. 모양상을 보면 코끼리상과 같은 것이 있어요. 앞에는 사람인,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이 코끼리상. 사람이 코끼리의 모습을 상상해서 본따서 만든 것이 형상, 모양.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모양상이 되었고요. 재미있지 않나요? 정의를 볼게요. 표준국어 대사전. 감각에 의해서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것. 그래서 심상은 내가 보고 감각으로 느끼거나 머리로 든 생각 등 어떤 무언가가 마음에 와 닿았어. 그것이 내 마음에 흔적을 남겼어.
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지만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의 심상은 그런 마음에 그려진 것을 시로 표현한 것이에요. 시어에 의해 마음속에 떠오르는 구체적이고 선명한 영상이나 감각적인 인상을 말합니다. 심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심상에는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이 있어요. 시각적 심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눈을 통해 빛깔, 모양, 움직임, 크기 등을 보는 듯한 느낌을 말해요. 예를 한번 볼까요? 어두운 방 안에 밝은 숯불이 피고, 이렇게 어두움, 밝은, 빨간색, 눈으로 보았을 때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각적 심상이에요. 청각적 심상은 귀를 통해 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 머릿맡에 찬물을 쏴 퍼붓고는, 이렇게 물을 퍼붓는 소리를 표현한 것을 말해요. 미각적 심상은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그 맛이에요. 물새알은 간간하고 짭조름한 미역 냄새. 물새알의 맛, 이게 미각이죠? 후각적 심상은 코로 맡은 냄새. 꽃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꽃향기로 표현을 했죠. 촉각적 심상은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같이 피부에 와닿는 느낌을 말해요. 우리가 오감을 통해 느끼는 것을 다 심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해져요. 공감각적 심상. 이건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 표현한 심상이에요.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종소리가 푸를 수 있어요? 종소리가 분수처럼 흩어지는 것이, 그렇게 종소리가 퍼지는 것이 눈에 보이나요? 아니죠. 그런데 종소리를 분수처럼 흩어지고 푸르다고 표현을 했어요. 청각적 심상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예시를 하나 더 볼게요. 푸른 휘바람 소리가 나거든. 여기서도 휘바람 소리가 어떻게 푸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휘바람 소리를 듣고 그 휘바람의 리듬, 느낌을 통해 싱그럽고 맑다고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을 푸르다라는 이미지가 가지는 인상에 비유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공감각적 심상이랍니다. 복합 감각적 심상은 서로 다른 감각들이 나열되어 있는 경우를 말해요.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노을, 술이 익는 냄새, 그리고 붉게 물든 저녁 하늘의 노을, 후각적 심상, 그리고 시각적 심상을 동시에 표현을 했어요. 접동새 소리, 별 그림자. 이번에는 접동새의 소리, 청각적 심상이죠. 그리고 별 그림자. 별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죠. 시각적 심상이에요. 청각적 심상, 그 다음에 시각적 심상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심상을 같이 표현하는 것을 복합 감각적 심상이라고 말해요. 자, 이제 산문시를 수정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지난 5차 시에 선택했던 주제들입니다. 이 주제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산문시를 써봤어요. 그리고 그 글을 이제 수정할 건데 우선 우리의 감각을 좀 생생하게 만들어 볼게요. 눈을 감고 내가 고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공감각적, 복합적 심상은 우선 생각하지 말고 오감에 집중을 해주세요. 그래서 눈을 감고 이제 어떤 모양인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어떤 냄새가 나는지, 음식이라면 맛이 있을 테고 피부에 닿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오감이 다 한꺼번에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에게
가장 강렬하게 와닿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지금부터 5분 동안 머릿속으로 상상만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이제 1분 남았어요. 마무리 해주세요.
어때요? 저번 차시에 산문시를 쓸 때와 다르게 좀 더 와닿는 감정 같은 것들이 있나요? 같은 것도 괜찮지요. 물론. 우선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 범위를 조금 줄여보는 거예요. 5가지 심상 중에서 가장 강렬하게 느껴진 것을 기준으로 두세요. 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한번 수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낀 것은 이 세상에서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가장 잘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결코 여러분이 느낀 것과 완전히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느낀 것대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의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느낀 대로,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맡은 냄새가 있으면 그 냄새. 그 단어를 선택해서 쓰면 돼요. 그리고 시적 허용. 문법이 틀린 것도 시적 허용이다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가 있어요. 꼭 말이 안 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쓰면 돼요. 묘사와 심상을 기억하면서 10분 동안 산문시를 수정해 봅시다. 시작!
벌써 5분이에요. 이제 1분 남았어요. 마무리 해주세요.
어땠어요? 문장이 조금 더 매끄러워졌나요? 우리는 지금 시를 쓰고 있어요. 산문이 아닌 산문시. 그러니까 시답게 시의 운율이 느껴져야 해요. 운율, 한자로는 이게 리듬이라는 뜻도 있어요. 법칙율, 그러니까 리듬의 법칙이죠. 사전적 정의를 볼게요. 표준국어 대사전, 시문의 음성적 형식, 음의 강약, 장단, 고저 또는 동음이나 유음의 반복으로 이루어진다.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문문에서 행을 이루는 단어의 배열과 글자의 발음에 의하여 일정한 리듬감을 자아내게 하는 것, 소리의 강약, 장단, 고저 등을 이용하거나 동음, 유음의 반복을 통해 리듬을 만들어낸다. 자세한 법칙은 이번 시간에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노래 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요. 대신 지난 차시에 소개한 산문시를 통해서 어떤 운율이 있는지 그리고 묘사와 심상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윤동주, 소년. 지금 우리가 배운 묘사, 심상, 운율 이것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할 거예요.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어때요?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듣기에 어때요?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나요? 발음을 했을 때 부드러운 단어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비슷한 음절로 끊어질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도 가능해요. 여기저기서 오음절, 단풍잎 같은, 사미, 오음절, 슬픈 가을이, 2, 3, 오음절, 뚝뚝 떨어진다, 2, 4, 6음절. 어때요? 뭔가 감이 오죠? 그리고 가을이 슬프대요. 가을이 뚝뚝 떨어진대요. 지금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주변 풍경을 묘사할 때 단풍잎이 떨어져 있다는 그 장면을 보고 슬프다는 감정을 넣어서 그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그냥 떨어져 있는 단풍잎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단풍잎이 뚝뚝 떨어졌어. 떨어지고 있어. 내 감정을 넣어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슬프다라고 표현하면서 실제로 말하고 싶은 건 내 감정이에요. 화자의 감정.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쓸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첫 문장이 하늘이 펼쳐져 있다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이러고 두 번째 문장이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끝이 파란 물감이 든다로 끝이 났는데 세 번째 문장 마지막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래서 유사한 문장이 연속되면서 반복되면서 리듬감을 주고 있어요. 그 화자의 시선도 보면 나뭇가지 위에 하늘을 보다가 그리고 이제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쓸어보고 있죠. 그리고 손바닥까지 화자의 시선이 닿는 순서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시각적 심상이죠. 그리고 이 중에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하늘을 보는 것과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무슨 연관이 있어요? 하늘을 보면 눈썹에 물감이 들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물감이 눈썹에서 볼로 그리고 손바닥으로 그렇게 계속 묻어나고 있어요. 이건 시인이 하늘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 그 감정을 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드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 물감이 이동하는 것을
이동하는 그 흐름에 따라서 화자의 시선이나 화자의 행동이 같이 묘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감각적 심상을 말하겠죠. 이제 시각적으로 화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묘사를 하면서 그 속에는 화자의 마음이 같이 투영이 되어 있어요.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람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손에 묻은 파란 물감이 강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강물은 흐르고 있죠. 그리고 그 흐르는 강물 속에 순이의 얼굴이 어려요. 화자가 하늘의 파란색, 그 파란색이 이제 화자의 눈에서부터 볼로에서 손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죠. 그리고 그렇게 이동한 파란색이 푸른 강물, 이렇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게 화자가 그 하늘과 그 파란색과 강물 그렇게 연관지어서 생각되는 그 중심에는 순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소녀는 황홀히 눈을 감아 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은 어린다.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이라고 했어요. 슬픈 마음, 그리운 마음이 있다는 것, 순이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우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시는 전체적으로 시각적 심상을 중심에 두고 있지만, 그리고 그 시각적 심상을 표현하는 주체에는 화자가 순이를 그리워하는 마음, 순이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묘사하는 방식으로 이제 시각적 심상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그냥 이 시를 읽었을 때와 분석해서 읽었을 때야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오늘은 그 내용적인 부분보다 묘사, 심상, 운율 그 세 개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좀 분석을 하려고 했어요. 어땠을까 모르겠네. 좀 이해가 가셨나요? 묘사, 심상, 그리고 거기에 운율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어요. 이제 리듬감을 주는 거예요. 아까 운율의 정의에서 소리의 강약, 장단, 고저 등을 이용하거나 동음, 유음의 반복을 통해 리듬을 만든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소리 내어 읽으면서 문장이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고치는 정도로만 해볼까 해요. 단어를 좀 더 부드러운 단어로 바꾼다거나 문장이 씁니다, 합니다 같이 조금 딱딱한 느낌을 준다면 다른 식으로 바꿔보는 정도로 한번 해볼까 해요. 이제 노래 가사 창작하기에서도 했었죠. 그때의 기억을 조금 되살려서 한번 해볼게요. 5분 동안 소리내어 읽으면서 산문시를 수정해 봅시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화이팅!
이제 1분 남았어요. 마무리 해주세요. 포에트리 슬램이라고 아시나요? 포에트리 슬램은 자신이 쓴 시를 역동적으로 읽어내려가는 낭독 대회 또는 퍼포먼스를 의미하며 줄여서 슬램이라고도 한다. 즉흥으로 문장을 짓고 읊는 것도 가능하며 랩 라임처럼 운율이 극대화되기도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영상 대신 소리만 들려드릴게요. TVN의 쉬프트 책의 운명 일부 종이책의 미래에서 김영하 소설가님과 래퍼 타이거 JK님의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시는 본래 어떤 것이었을까요? 먼 길 오시나 네, 아닙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래퍼를 처음 봬요. 영광입니다. 그에게 특별한 부탁을 해볼 겁니다. 근데 사실은 네네. 이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네네. 이분들이 저한테 왔을 때 제가 이렇게 그 힙합 얘기를 꺼낸 거예요. 아 네. 시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만 조용히 이렇게 묵독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조용히 읽은 것은 오히려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다들 잘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던 어떤 식구 같은 거에 한번 비트를 섞어서 들으면 어떤 느낌이 날까 이런 거 좀 궁금했어요. 근데 제 소설에 여기 반야신경이 나와요. 네. 이런 리듬은 어떨지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네. 프로듀서님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러므로 공 가운데에는 물질도 없고 느낌과 생각과 의지, 작용과 의식도 없으며 보통 그러므로 공기 가운데는 물질도 오, 없고 예. 느낌과 생각과 의지, 작용과 의식도 없어.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뭔가 뜻도 없고 네. 이 하나하나를 그 아. 메트로놈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서 네네. 그게 넘어가는 부분을 읽으면 비트 어긋나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근데 금방 바꿔서 읽으시네요. 이게 없으며 같은 거 없고로 바꾸시거나 없어 이러니까 진짜 랩 같은데요. 늙고 죽음이 없고 또한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괴로움과 괴로움의 의식도 뭐 이렇게 가겠네요. 네네. 네. 이거 되게 어려운데요. 네. 네. 우리가 종이에 이렇게 인쇄된 시들만 시인 줄 알고 자랐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한 10년 전인가 행정문화회관에 영국 시인들이 오고 저도 이제 가고 뭐 한국 시인도 가고 소설가도 가서 같이 이렇게 일종의 뭐 낭독회 비슷한 걸 하게 됐어요. 영국의 시인이 하나 나왔는데 흑인이었어요. 네. 그분이 우리 시인들에게 모두 충격을 줬어요. 왜냐하면 자기 시를 나가서 낭송을 하는데 시집을 들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시와 음악의 중간지대인 포에트리 슬램은 시의 원형을 상상하게 했습니다. 90년대 제가 힙합에 빠져서 돌아다니고 할 때는 그 작은 재즈 클럽 같은 데가 오픈 마이크라고 해가지고 네. 그 리스트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고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그룹이 이름이 프리스타일 펠로십이라는. Loosen up and tighten down on your hustle from Oakland to Brussels. Fresh off the boat, loaded up in truck full. Pretty Princess Leia, player, wear and tear on a snare, oh hell yeah. 그분들이 했던 그 즉흥 랩이 지금 비교해 보면 그 슬램 포이트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 이런 것을 따지고 보면 그 21세기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아주 옛날에 시인들이 하던 일이었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시를 종이에 인쇄해서 보는 것이 역사가 아주 더 짧아요. 이런 것은 불과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았고 우리가 시라고 현재 국어 교과서나 이런 데서 배웠던 많은 시들이 실은 노래 가사였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포에트리 슬램 같은 것들이 오히려 시의 어떤 원형을 찾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뭐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직접 작사를 하시는 래퍼분들이나 작사가분들을 현대의 시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를 너무 멀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내가 쓴 시를 한번 낭송을 해보세요. 그냥 낭송을 해도 괜찮지만 포에트리 슬램처럼 감정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그러다가 비트를 넣어서 랩처럼 읽어도 괜찮고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처럼 불러도 괜찮아요. 저는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는 편이에요. 이제 시가 완성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시를 쓰는 중간중간에도 내가 느낀 것이 명확하지가 않아.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멜로디를 많이 붙이는 편인데 그럼 이 멜로디에 힘이 있는지 다음 문장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랩은 익숙하지가 않아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진짜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대신 하기 전에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꼭 확인을 하세요. 이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목소리가 커져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수업 소개에서는 7차 시, 운문시라고 적었는데 시 자체가 이미 운문이에요. 이제 산문시랑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수업을 진행하고 좀 더 생각을 해보니 이미 우리는 산문시와 자유시를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이제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는 자유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시에 대해서도 창작을 해볼 거예요. 다음 수업에서도 우리 또 만나요.